선의 모양입니다. 라인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 라인 타입이 선의 역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선은 어떤 선을 수행합니다. 이 선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그게 선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죠. 실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선은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선이 있고요. 1점 쇄선이 있고요. 2점 쇄선이 있습니다.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실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쭉 하나로 이어진 선, 이렇게요. 쭉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어도 기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진 선. 근데 굵은 거하고 가는 거 이거 차이고요. 파선은 선을 깨트린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점선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이걸 파선이라고 합니다. 1점 쇄선은 이렇게 긴 선 하나에 중간에 짧은 선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이걸 1점 쇄선이라고 해요. 2점 쇄선은 이렇게요. 긴 선 하나에 짧은 선 두 개 들어간 걸 2점 쇄선이라고 합니다. 쇄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1점 쇄선, 2점 쇄선이 조금 어렵습니다. 파선은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선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점선이 된 겁니다. 그게 파선이에요. 1점 쇄선은 선을 분해해서 우리 그 쇄빙선이라는 거 있죠.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얼음을 깨고 항해를 하는 배가 있습니다. 쇄빙선이에요. 이 쇄자도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얼음을 깨는 배, 그래서 쇄빙선이라고 하죠.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점 넣은 것, 한 개 넣은 것. 선을 깨트려서 점을 두 개 넣은 것. 이게 1점 쇄선, 2점 쇄선의 용도입니다. 선의 정식 명칭이고요. 굵은 실선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얘는 외형선이라고 부릅니다.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 또는 건축 쪽에서는 단면선 혹은 인면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선은 물체의 숨은 부분을 표시했다 그래서 은선이라고 표시합니다. 1점 쇄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한다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2점 쇄선은 가상실선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 지었어요.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못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만큼을 더 짓고 싶어요. 그럼 이만큼이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2점 쇄선으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실선이 있을, 즉 뭔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선에 이 실선, 즉 외형선에 가상으로 그려놓은 것, 이게 2점 쇄선입니다. 기계 쪽에서는 종종 사용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인 타입.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continuou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실선이란 뜻이에요. continuous는 주로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1편이 딱 끝나고 맨 끝에 continue라는 말이 뜨죠. 무슨 얘기예요? 이어서라는 뜻입니다. 2편이 나온다는 얘기죠. 3편, 5편, 6편, 7편까지 쭉 끝까지 컨티뉴로 가다가 맨 마지막 편 들어가면 end 이렇게 끝나죠.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continuous, 이어서, 즉 이어진,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실선이란 뜻입니다. 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의 모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로드가 불러오다라는 뜻이거든요. 로드,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선들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많이 쓰는 거 여기 베팅. 자, 다시 또 로드. 센터. 그 다음 히든. 그 다음 팬텀. 이렇게가 우리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베팅 같은 경우가 단열재를 표시할 때 쓰는 선입니다. 단열재 선이에요. 베팅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커런트 라인 타입에서 바이 레이어가 되어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은 바이 레이어를 쓸 겁니다. 자, 선택하고 베팅을 선택하고 여기 커런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것으로 설정할 때 커런트라는 말을 누릅니다. 커런트가 현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런트를 누르면 커런트 라인 타입, 현재 라인이 베팅으로 바뀌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고 라인을 그려보세요. 서클도 그려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선의 모양이 바뀐 건 맞습니까? 자, 다른 라인 타입으로 바꿀 땐 바로 여기 눌러보시면 돼요. 나오죠? 자, 센터, 라인. 자, 선의 모양이 어떤가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선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히든, 팬텀, 컨티뉴어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선들을 사용합니다. 또 보시면은요, 바꾸고 싶어요. 선택한 다음 누르면 바뀝니다. 이거 어저께 컬러 바꿀 때도 이렇게 했었죠. 첫 번째는 이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보실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냐면, 자, 보시죠. 제가 중심선으로 선을 그렸는데 센터를 지정해서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선의 모양이 보이나요? 확대해 볼까요? 어떤가요? 맞나요? 한참 확대하니까 보이죠? 자, 보세요. 라인 10,000mm입니다. 이게 10,000mm예요. 10,000mm면 10m죠. 건축에서 10m는 되게 짧아요. 보통 한 15m에서 20m씩 가요. 건물 하나 집을 지으면. 근데 중심선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참 확대해야 비로소 얘가 중심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얘는 출력을 하게 되면 실선으로 나올까요? 중심선으로 나올까요? 네, 실선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축척에 맞추어서 선의 모양도 커져야 돼요. 혹은 작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라인 타입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명령어. LT 스케일이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선 모양 축척입니다. 그래서 라인 타입 스케일을 누르면 여기에 축척을 적으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50 커진 거 맞습니까? 25
선의 모양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죠. 선 종류 축척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선 종류의 축척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한 라인 타입 스케일이 50이에요. 아니, 내가 계산한 축척이 50입니다. 계산했더니 축척이 50이더라. 그러면 축척에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25. 또는 축척에 나누기 3 하면 가장 적당한 크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장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를 적용해 주면 가장 보기 좋습니다. 축척 값에 2에서 3으로 나눈 값을 하면 가장 적절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이제 컬러와 라인 타입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컬러와 라인 타입을 안 쓴다는 거예요. 컬러와 라인 타입을 쓰시면 안 돼요. 컬러를 바이 레이어에다 맞추시고 라인 타입도 바이 레이어에다 맞춰주세요. 여기 바이 레이어로 맞춰주세요. 중요한 거는 컬러 바이 레이어 라인 타입 바이 레이어가 기본값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맞춰주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쓸 거냐면 레이어라는 걸 쓸 거예요. 이 레이어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색상과 선 종류입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컬러와 라인 타입을 여기서 제어합니다. 근데 보시면 바이 레이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바이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무엇에 의한이란 뜻이에요. 레이어에 의한 색상, 레이어에 의한 선 종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우리가 컬러와 라인 타입을 지정하게 됩니다. 제가 도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20년 전쯤 했던 인테리어 공사인데 스포츠 센터예요. 예전에 이제 같이 했던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진행했던 스포츠 센터입니다. 보이시나요? 선의 길이 125m짜리입니다. 125m에 37m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선의 종류가 몇 개일까요? 선의 모양이 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000개요? 2000개요? 아니면 10,000개요? 한 2, 3만 개 나올걸요, 선의 모양이? 근데
이거 선을 한 개씩 한 개씩 색상을 주고 한 개씩 한 개씩 선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린 그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레이어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에 색상과 선의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시군구에 나눠져서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 여기 모여 그러면 서울 사람 쭉 가서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전 사람 여기 모여 그럼 대전 사람 쭉 와서 모이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입니다. CAD 용어로 말하면 도면층이에요. 레이어라는 게 층이란 뜻입니다. 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의 1층, 2층, 3층 하는 그런 층은 아니고요.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 이걸 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토지를 보면, 땅을 보면 우리가 땅을 이렇게 단면으로 계속 파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진흙층도 있고 자갈층도 있고 무슨 층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층이라는 말 쓰죠. 이게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층이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겹겹이 쌓여 있는 거. 그 빵 중에 페스츄리라는 빵이 있어요. 그 밀가루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층이 쌓인 상태에서 구운 빵, 그게 페스츄리잖아요. 네, 그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걸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다 전부 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CAD에서는 이제 똑같은 말로 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용어에 맞춰서 도면층이라고 하고,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얘 보이시나요? 얘가 레이어예요. 이게 도면층입니다. 투명하죠? 네, CAD에서는 이렇게 투명한 도면, 이게 레이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면에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도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CAD의 레이어는 뭐냐면 이와 같이 투명한 도면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배경은 안 보이고 선만 보이겠죠. 근데 얘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다 또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두 장이 서로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이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서로 도면들을 이렇게 겹쳐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심선은 중심선 레이어에, 외형선은 외형선 레이어에, 은선은 은선 레이어에 다 담아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선이니까 컬러와 라인 타입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어요. 은선은 은선 레이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벽선이에요. 그럼 벽선 레이어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벽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구를 넣을 거예요. 가구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가구를 하나의 레이어에다 넣어요. 가구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구도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책상 레이어, 의자 레이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 책상 레이어만 제어할 수 있고 의자 레이어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레이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레이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뜹니다. 여기 있는 요 주황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주황색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별표 있는, 얘가 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 써요. 눌러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선택하고 F2 누르면 레이어의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심선, 한글도 돼요. 은선, 단면선,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자, 컬러와 라인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센터니까 빨간색, 선의 모양은 센터, 은선 2번, 히든 3번 그린, 이렇게요. 선의 용도별로 레이어가 다 제각각 지정이 됐죠. 이제부터 우린 레이어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컬러와 라인 타입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레이어를 바꿔볼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컬러와 라인 타입은 전부 다 바이 레이어여야만 합니다. 레이어를 쓰기 위해서는 컬러와 라인 타입은 반드시 바이 레이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레이어를 바꿨는데 색이 안 바뀌어요. 선의 모양이 안 바뀌어요. 이건 100이면 100 다 색상과 컬러와 라인 타입이 바이 레이어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기본값인 바이 레이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자, 레이어에서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라인, 색상과 선의 모양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레이어에서 저는 레이어만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의 모양과 색상이 바뀝니다. 바꾸는 방법도 간단해요. 똑같아요. 선택하고 레이어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매치 프로퍼티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를 쓰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컬러와 라인 타입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게 레이어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레이어에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컬러와 라인 타입이 있고 여기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뜻해요. 굵은 선, 가는 선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다 제어합니다. 센터네요. 센터는 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0.09, 단면선은 굵은 선이니까 0.3, 히든선은 중간선이니까 0.2 이렇게요. 라인 웨이트는 나중에 출력할 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면 플롯이라고 해서 프린터 그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 프린터 옆에 이렇게 금지 표시가 떠요.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출력 안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레이어는 프린터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누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on freeze 락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off, on, freeze, so, lock, unlock. 자, 가시성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다음 작업 유무, 작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집니다. 오프를 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이 돼요. 프리즈 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도 안 돼요. 락을 하면 눈에는 보여요. 근데 작업은 안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오프는 레이어를 끄다라는 뜻입니다. 즉 형광등처럼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여기 지금 형광등 끄면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작업이 돼요. 프리즈는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프리즈라는 단어를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겨울왕국 때문에. 겨울왕국이 그 포리즌이죠. 네, 명사형. 얼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sow가 해동시키다는 뜻이에요. 도면을 얼리면 어떻게 되나요? 도면에 작업이 될까요? 안 되겠죠. 도면이 꽝꽝 얼었으니 작업이 안 돼요. 도면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업도 안 됩니다. 락은 도면을 잠그는 거예요. 자물쇠로 딱 잠근 겁니다. 작업이 안 돼요. 대신에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온오프와 프리즈 소우, 락, 언락의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센터를 껐어요. 그럼 센터선이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센터선이 저한테 2개 있는데 센터선이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작업이 돼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자, 다시 켜볼까요? 그럼 같이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끄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가 꺼졌습니다. 아니, 다른 걸로 가죠. 자, 이 아래에 히든선을 껐습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동된 거 맞나요? 여기 이동됐죠. 이동이 돼요. 작업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프리즈.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좀 끄죠. 디폴트로 바꿔버리죠. 자, 프리즈. 그럼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동하기 전부 다. 아래쪽에 그대로 있네요. 작업이 안 됐죠. 네. 온오프는 작업에 눈에 안 보이지만 작업이 돼요. 프리즈 소우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도 안 돼요. 차이가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쓰시겠습니까? 온오프 쓰겠습니까? 프리즈 소우 쓰겠습니까? 당연히 프리즈 쓰셔야 됩니다. 자, 락입니다. 잠가 보도록 하죠. 잠갔어요? 안 지워져요. 이동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이 안 됩니다. 자, 2개만 연습하시면 돼요. 프리즈하고 락하고 2개만 연습해 보시죠. 자, 그러면 과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과제물로 한번 해볼까요? 요과제물이 조금 어려운데 요과제물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중심선에다 레이어를 맞추고 라인, 그 다음 실선에다 맞추고 서클, 반지름 7, 옵셋 7,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트림, 그 다음 옵셋 20mm, 옵셋 7mm,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7mm, 트림,
그 다음 옵셋 77mm. 네, 선이 모자르네요. 익스텐드 서클 반지름 10mm. 역시 익스텐드. 자, 라인, 자, 트림, 다시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32mm, 옵셋 35mm, 다시 옵셋 15mm. 선 연장하니까 이 부분이네요. 서클 12mm.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삭제하고요. 다시 옵셋 61mm. 여기 있네요. 익스텐드 선을 연장하고, 네, 서클 반지름 10mm. 선 연장하고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트림 경계 2개 지정하고 자르고, 다시 트림.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역시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트림.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옵셋 10mm, 자, 옵셋 5mm. 선 연장하고요. 바로 여기 교차점에 반지름 5인원.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여기 지금 그은 이 선과 바깥쪽 선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자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자르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 선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중심선과 외형선으로 도면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죠.